한 포기가 그게 수천 달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전 자원의 중요성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자 시장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은 지금 우리가 9천조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씨앗 시장이 9천조인데 지금 지구상의 생명체는 약 1250만 종이 추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2만 5천에서 5만 종씩 매년 사라지고 있어요. 한반도에서만 500종씩 매년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은 뭐 기후변화 오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잘 서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높아져 갖고 완전히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가 동해에 안 나오고 뭐 서해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되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는 움직이긴 하지 수영하고 그죠 다니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나마 수영하는데 아니 이런 들꽃이 그죠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그죠? 야생초들이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생존하지 못하면은 죽게 되는 거고 생존하면 어떻게 해요? 진화하는 거죠. 진화하면서 변이를 일으켜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스스로가 진화하면서 유전자를 바꿔가요. 그죠? 그런 능력은 식물이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최근에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IT 정보기술 시대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바이오 경제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이오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치료 관련된 의학, 물질도 거기서 나올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식량 관련된 것도 거기서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IT 기술에서 이제는 바이오 경제 시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관심을 이런 생물 자원 산업에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원천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부가가치는 뭐가 만들어요? 종자가 만들지만 이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생물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골집에 이렇게 피어있는 들꽃도 그냥 보지 마시고 혹시 이게 뭐 예전에 할머니께서 야 이거를 먹게 되면은 위를 고치고 뭐 이러면 그거 잘 적으셔갖고 어느 교수님이나 이런 학자분들한테 아 이거 한번 분석해달라 그러면은 그거 잘 하게 되면 개발하게 되면은 기능성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생물 자원 사업에 여러분이 뛰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보감 이거 말고 여러분 시골에서 그런 게 많아요. 제가 개발한 감자, 이제 보라색 감자에서 개발한 위궤양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처음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어릴 때 위가 안 좋으면은 할머니들이 감자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좀 스푼에서 먹였거든요. 그거 먹으면 위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분명히 감자 가루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수십 종의 감자를 가지고 우리가 다 시험을 해보니까 그 중에 특별하게 감자 가루를 한꺼번에 우리가 10g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10g이면 감자 이제 큰 거 하나인데, 그래서 한 2g 정도만 먹어도 위 궤양이 치료되는 그런 물질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감자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결국 뭐냐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학술적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 갖고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의 원천은 뭐다? 생물 자원이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자원 전쟁이라 그런다. 식량 전쟁, 종자 전쟁, 자원 전쟁. 결국은 시작은 뭐예요? 자원 전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죠? 석유 자원과 똑같이 식물 자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강에서 그러니까 식량 전쟁이 오는 것은 결국은 인구 증가는 2025년에 몇 억? 85억이나 되는 반면에 식량은 50%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생산성이 높고 병에 강한 유전 자원을 찾아야만 거기서 나온 새로운 DNA가 새로운 종에 들어가갖고 여기 잡종 만드는 그 식물 종자는 생산성이 가뭄에도 강하고 병에도 강하고 그래서 생산성이 기존 품종보다 30%가 높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 식량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M 작물을 통해 갖고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에 잘 생존하는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제가 2004년하고 2005년에 그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라고 거기 가면은 그 린네 세계의 유명한 식물 분류학자이죠. 린네가 거기에 교수로 있었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제가 한 1년 정도 연구 교수로 가 있었는데 그 당시 린네 가든이 있어요. 린네 가든에 가보게 되고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금강초롱꽃이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자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북한에 생산되는 그러한 자원들부터 해갖고 거기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00년 전에 린네가 제자들을 시켜갖고 각 나라 다니면서 수집해갖고 다 그 추운 스웨덴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다가 심어놓고 또 온실에다가는 죽으면 안 되니까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존하면서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그때가 1994년도, 5년도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전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몰랐을 때요. 그때 갔을 때 이미 거기는 엄청나게 준비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스웨덴에서 어떻게 금강산까지 가갖고 그 시대에 금강초롱을 채취해갖고 그 나라에 심고 수백 년을 유지해왔나. 그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정과 노력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크리스마스 추리 하면 구상나무는 사실은 그게 크리스마스 추리에 사용되고 있고 이게 품종 특허까지 외국이 하고 우리가 역수입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 지역의 화훼 시장에서 꽃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링거비 비추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홍도 비비추라는 식물인데 이게 링거 비비추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198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개량돼 갖고 링거 비비추라는 신품종으로 등록돼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전 자원이 거기에 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원을 잘 보존해서 그보다 더 훌륭한 품종을 만들면 돼요. 그죠? 똑같은 원천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유전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기술 개발하는데 많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종자 보유가 세계 6위라고 하지만은